자, 진도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질문 풀이는 한 명 정도만 질문 들어오는 문제들은 좀 과감하게 패스하고 그런 건 나중에 따로 개별적으로 케어해줄게. 그래서 최소한 3명 이상 정도 못 풀었던 문제들만 빨리빨리 진행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려고 할게요. 자, 45번 요거 질문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게 나중에 뭐 특히 미적에서 더 그런데 다항식에 관련된 뭔가 항등식을 하나 마주하게 됐을 때 그 다항식의 뭔가 전체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문제들은 이제 되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좀 해나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그걸 이제 문제상에 주어진 그 등식을 항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 다항식에 뭐부터 가장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냐면 차수. 그 차수에 대한 해석이 엄청 중요한 얘기구나라는 것부터 느껴져야 돼. 그러면 얘가 이제 항등식이 되려면 이제 이 좌변에 주어진 이 식의 표현 자체도 4차의 다항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때 그러면 차수가 가장 높은 항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었던 것 같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건덕지는 얘랑 얘는 해당 사항 없어 보이지?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그 최고차항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해보게 될 때 여기서는 근데 몇 차항이 등장해?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이 FNX라는 다항식 자체는 몇 차의 다항식이야 이게? N차의 다항식이지? 그럼 그걸 통째로 제곱 때린 다항식은 차수가 몇 차인 다항식이야? 2n차 다항식이구나라는 게 당연히 느껴져야 되고 얘는 몇 차의 다항식이야? n 플러스 2차의 다항식으로 구성이 되는 입장이다라는 거 다 인정할 수 있지 그치?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나가 봐야 될 부분이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그 자연수가 얼마의 값으로 결정됐을 때 이 2n차식이랑 n 플러스 2차의 식이 함께 더해져 있는 이 식의 구조가 4차의 다항식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n이 1인 경우에는 어떤 것 같아?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 느껴지지? n이 1인 경우에는 왜 말이 안 돼? 얘가 몇 차고 얘가 몇 차밖에 안 돼서 얘가 3차고 얘가 2차밖에 안 돼서 근데 n이 2인 경우는 어때? 가능성이 있지. 둘 다 몇 차가 돼서 4차가 돼서 근데 이제 n이 3 이상으로 넘어가는 상황부터는 얘가 몇 차보다 훨씬 커지는 식이 돼버려 6차 이상의 식이 돼버리는 시점이 돼버리지 n이 몇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3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럼 그때는 이게 4차식이 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n은 결국 뭐인 경우에만 그나마 얘가 4차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던 거니까 2인 경우에만 그치? 그래서 n은 처음부터 얼마라고 세팅해놓고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 FNX라는 식의 정체가 사실 애초에 FEX였던 거고 그럼 그게 지금 x-1에 x-2의 고배식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여기 FNX 자리에 이걸 직접 준영이 빨리 와. 이걸 이제 직접 대입해서 x-1, x-2의 곱으로 구성된 식의 제곱에다가 a에 이게 또 아무튼 f2x인 상황 그리고 얘는 f3x 얘는 f4x일 때 그치? 그러면 얘가 또 a x-1, x-1 그리고 뒤에 따라붙게 되는 식이 b에 x-1, x-2, x-3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뒤에 또 따라붙게 되는 식이 c에 x-1, x-2, x-3, x-4와 같은 식으로 정리됐을 때 얘네들의 합의 계산 결과가 이 4차식의 표현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수 a, b, c의 값만 이제 뭐 개수비교법이든 수치대입법이든 그치? 여러 가지 이론 접목해서 얘네들 하나씩 다 판단해 나갈 수 있으면 끝이었던 거야 그치? 근데 C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야 돼
1일 수밖에 없다는 건 되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지? 최고차항만 비교해봐도 그쵸? 그럼 이제 A와 B를 이쁘게 잘 결정해주는 상황이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럼 누구를 먼저 구해주는 게 되게 합리적이었을까? A, 그치? 요 X자리에 얼마 대입해보면 3 대입해보면 이 식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고 A를 빨리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럼 A가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 순서로 B는 어떻게 구해주는 게 좋아하고요? X자리에 얼마 대입해서? 4 대입해서 상황을 마무리해줘. 그치? 여기 수치 대입법의 이론으로 A, B, C의 값 순차적으로 잘 계산해 나갈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였다라는 거. N이 처음부터 2라는 거는 그 차수를 서로 비교해보는 관점에서 빨리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정보였던 것 같고, 그치? 자, 51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기억 니은은 되게 쉽지 않았나? 아닌가? 잠깐만. 전부 다 볼까요? 야, 일단 기억부터 빨리 판단해보면 기억은 이거 뭐 묻는 문제야? 요 x l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m제곱이라고 나타나 있는 요 거듭제곱의 식의 전개식이 이렇게 n차의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을 때 그 n차의 다항식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들의 개수의 총합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다항식에 그 전개식에서 우리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들의 개수의 총합이라는 건 그 다항식의 x자리에 얼마 대입한 값 구하라는 얘기야? 1 대입한 값 구하라는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좌변에 있는 거듭제곱식의 이름을 편의상 뭐 fx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알아봐야 되는 식의 값 자체가 f1이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근데 여기 x자리에 1 대입한 식의 값 정리해보면 3의 m제곱인 거 너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기억은 당연히 참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니은으로 가보면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이 전개식에 그러니까 이제 이 n이라고 하는 수가 이제 뭐 사실 2k 플러스 1과 같은 수로 그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다는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조금 다시 한번 좀 크게 깔끔하게 써보면 이게 이제 2k 플러스 1차의 다항식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진 상황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개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될 때 그러면 뭐 당연히 A1X까지도 가고 A0까지도 가게 되는, 그치? 이게 지금 n이 2k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설정됐을 때의 이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의 수식인 거지, 그치? 이거 지금 납득되니? 그럼 이제 이 니은에서 묻고 있는 얘기는 이제 요 전개식의 이 표현식에서 몇 번째 항들의 개수의 총합만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차수가 몇 차로 구성돼? 홀수 차수로 구성돼. 그치? 1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쭉쭉쭉 2k-1차항의 개수, 2k 플러스 1차항의 개수. 홀수 차수의 항들의 개수의 총합만 구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우리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홀수 차수의 항들의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개념 잡혀 있지? 그 전개를 해야 되는 다항식의 이름을 만약에 fx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면 이 니은에서 계산해 봐야 될 이 식의 표현은 f 누구랑 f 누구를 먼지거리 해봐야 돼. f1이랑 f-1에 해당하는 식을 서로 빼봐야 했었던 거 기억나? 그래야 몇 차항의 개수들의 합이 사라지면서 짝수 차수의 항들의 개수의 합이 싹 다 날아가 버리고 홀수 차수의 개수의 합의 몇 배이식이 되어버리니까 2배이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를 2로 뭐 할까? 나눈 값 계산해봐라 이런 뜻이었던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지금 요 2k 플러스 1이 우리가 요 다항식의 전개식의 무슨 차항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최고차항 맞죠? 근데 그게 지금 이 x l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의 m제곱의 전개식인 거니까 그럼 여기에 최고차항이 지금 2k 플러스 1차항이 돼야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 2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바로 누구랑 누구의 곱이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야 돼. L과 M의 곱이구나. 맞죠?
근데 문제상에서 이 L과 M이 다 뭔 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주어졌어. 자연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지, 그렇지? 그러면 L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고 얘는 홀수인 자연수야. 그러면 자연수끼리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두 자연수가 모두 뭔 수가 되는 상황만이 가능해. 그럼 L도 홀수고 M도 홀수구나라고 하는 이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 끄집어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L도 홀수고 M도 홀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 본격적으로 이 시계값을 계산해 본 결과가 얘가 되는지만 잘 판단해 볼 수 있으면 끝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럼 얘를 fx다라고 얘기해 보기로 했으면 f1은 얼마야? 아까처럼. f1은 그냥 무조건 뭐야? 3의 m제곱이지, 그치? 그럼 이제 f-1이라는 식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L도 홀수고 M도 홀수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f-1에 해당하는 식을 계산해 보겠다고 하면 -1의 L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요 식이 뭐 m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근데 여기 -1과 1은 의미 없이 식이 소과돼 버린다라는 현상 확인해 볼 수 있고 맞죠? 그럼 이게 결국 -1의 LM제곱 이런 식으로만 정리가 되면서 얘가 근데 우리가 분명 아까 홀수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f-1에 해당하는 식의 값은 -1로 정리가 되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결국 얘가 f1에서 이 f-1을 뺀 식이 3의 m제곱에다가 1을 더한 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이제 2로 나눈 값인 거니까 이 니은에 해당하는 보기 또한 참이었겠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디귿은 그냥 상황 자체가 되게 독자적인 복인데 x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저 12차 다항식이 뭐 이런 구조의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우리가 몫에 대한 식을 qx라고 나타내 본다고 하면 q2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여기는 조금 화면을 크게 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보면 우리가 그러면 얘가 뭔가 이런 형태의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정확하게 따지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근데 x의 12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은 구조의 식은 우리가 뭐를 해내는 게 그렇게 썩 어렵지 않은 형태의 식이야? 인수분해 그쵸? 얘를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인수에 해당하는 식의 구조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얘가 이런 구조의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되잖아. 얘를 인수분해를 시켜가지고 그 인수에 해당하는 식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식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일단 합차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거 추가적으로 더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얘가 또 어떻게 가능해? 합차공식을 한 번 더 써서 인수분해가 더 진행이 가능해지고 얘는 근데 더 이상 인수분해 할 수가 없죠. 근데 얘랑 얘가 또 각각 x-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과 얘가 또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끼리의 고배식으로 정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x 제곱 플러스 1까지 표현됐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까지 쭉 깔끔하게 마무리해보면 이런 형태의 식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러면 이 x 12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은 이런 12차 다항식이 이런 구조의 다항식으로 이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의 구조 안에서 의미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식을 인수로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여기서 구조적으로 그냥 누구 자체가 쟤라고 판단해 줘야 되는 게 최선이다라는 거 느껴져? 저런 형식을 띠게 할 수 있는 식의 구조가 얘 하나밖에 없는 거 느껴지지 않아? 이게 지금 이 식이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되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뜻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P가 얼마? 2가 되게 하고 Q가 1이 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럼 이제 이 x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이런 형태의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식이 그냥 이 노란색의 식 그 자체가 됐을 때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그때 이제 이 몫에 해당하는 식의 표현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식의 표현들의 곱, 이 파란색으로 강조한 부분들의 식의 곱이 바로 몫에 해당하는 식이다라는 거 인정할 수 있지,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x-1이랑 얘까지 서로 곱해지게 된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걔가 바로 qx였겠다. 이제 q2 구하는 건 또 알아서 잘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야 그럼 q는 근데 또 어떤 식으로 구해주는 게 당연히 뭐야? x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그러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지금 얘로 나누었을 때 그 몫에 해당하는 식을 qx라고 얘기해준다고 하면 아무튼 q2만 구해주면 장땡인 거니까 이렇게 구해주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얘가 얘로 나뉘어지게 된 상황의 검산식을 세팅해봤을 때 x 자리에 2를 대입해줌으로써 q2를 구할 수 있구나. 그치? 그래서 이 2의 12제곱 마이너스 1을 얼마로 나누어주는? 이거 얼마지? 7이지 7. 2의 12제곱 마이너스 1을 7로 나눈 값만 계산 마무리해주면 돼. 그치? 2의 12제곱이 얼마예요? 2의 10제곱이 얼마야? 이건 암기해야 돼. 1024지? 1024에 얼마만 더 곱하면? 4만 더 곱하면 그게 2의 12제곱일 거잖아. 이거 얼마야? 4096이죠? 그래서 4090 얼마? 5를 이제 7로 나눌 값만 계산 마무리해보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겠다. 585 나오니? 오케이. 자, 53번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얘들아 아까 강조한 얘기가 이제 또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어떤 미지의 다항식 PX가 반드시 지켜줘야 될 항등식인데, 그치? 그럼 얘를 항등식으로 만들어주는 이 다항식의 정체를 이제 우리가 밝혀내보고자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가장 먼저 관심이 가야 될 건 당연히 뭐였겠다라는 거야? 뭐부터 알아보는 게 우선이었겠다? 차수. 차수가 몇 차의 다항식이 돼야만 얘가 항등식이 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지. 그럼 뭐 조목조목 다 따져보면은 될 일인 거고, 근데 이런 문제는 대부분 몇 차 이내에서 상황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까? 아무리 높아도 몇 차를 넘기지 않을까? 4차 정도는 넘기지 않아. 그래서 뭐 대부분 한 2, 3차 선에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거는 조금 짜맞추기식의 풀이인 거기는 하지. 그럼 이거를 나는 군더더기 없는 되게 수학적인 해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 px의 다항식을 n차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럼 이 n이 얼마라고 판단이 돼야만 얘가 이제 항등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지. 얘들아, px가 n차면 p에다가 2차식을 합성한 다항식은 몇 차식일까? 2n차. 차수가 2배로 늘어나는 현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지? 얘가 몇 차가 돼? 2n차가 돼. 그렇지? 그리고 우변의 식은 얘가 2차고 얘가 n차잖아. 2차 곱하기 n차의 다항식은 차수가 몇 차가 돼? n 플러스 2차가 되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되게 당연하게 판단 내릴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얘랑 얘가 당연히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얘가 몇 차의 다항식일 수밖에 없었다? 2차의 다항식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결론 당연하게 내릴 수 있었어야 돼, 그렇지? 그럼 이 px라는 식을 그냥 막연하게 뭐라고 세팅해놓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세팅해놓고 이 px에 관한 수식을 여기다가 또 직접 뭐해서? 대입해서 개수비교법이면 개수비교법, 또 수치대입법이면 수치대입법. 그럼 어떻게든 잘 이용해가지고 누구누구 하나하나씩 다 판단해주면 끝이었다? A, B, C에 해당하는 값 다 구해주기만 하면 끝이었던 거야. 알겠지? 근데 처음부터 사실 뭐는 되게 쉽게 알 수 있었을까? 이 A, B, C 중에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C가 얼마인지 알고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 C는 항상 그러니까 이 다항식의 상수항이라는 건 x자리에 0을 대입한 식의 값을 뜻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x자리에 일단 과감하게 0을 먼저 대입해 본다고 생각해 보면 p0이 얼마라는 사실은 되게 당연하게 드러나니까 1이라는 사실 어렵지 않게 드러나는 사실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럼 px라는 다항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과 같은 식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 a, b를 알아나가는 쪽으로 상황 설계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지? 이건 넘어가도 되죠? 이거 지금 항등식이 되게 a, b 대조해서 계산해보는 거 할 수 있겠지? 좀 빨리빨리 갈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54번. 이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px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형태의 다항식의 그 상수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지. 자, 일단 조건 가부터 확인해보면 이 px가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뉘어졌을 때의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 된다고 나와있고, 한번 검산식으로 작성해볼까? 근데 x제곱 마이너스 9는 인수분해도 가능한 2차식이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어있는 형식으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볼게. px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검산식 중에 하나가 이런 식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근데 또 다른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근데 쟤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y 곱배식인 그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또 그것 또한 2x 플러스 3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식을 한번 세팅해 보겠다라고 하면 px가 지금 이런 두 가지 조건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p2가 마이너스 13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할 수 있는 다항식 px 중에서 차수가 가장 뭐한 식? 낮은 식에 대한 그런 식을 만들어내주고 싶었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우리가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게 되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 일단 얘로 나누든 나머지가 어땠어? 같았잖아. 그치? 그러면 뭐 사실 이 나머지의 표현을 그대로 끌고 가는 해석도 좋은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px에서 이 나머지를 뭐한 식? 뺀 식. 그 나머지를 뺀 식은 얘랑 얘로 다 뭐해질 수 있다? 나누어 떨어질 수 있다. 얘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얘로도 나누어 떨어질 수 있게 된다. 얘가 맞아 아니? 그치? 그러면 그 px-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얘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얘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면서 차수가 가장 낮은 형태의 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고 하면, 일단 그러면 얘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 식 자체는 최소한 x-3이랑 x 플러스 3 정도는 무조건 인수를 취해줘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런 식 말고도 이제 x-3과 x 플러스 2의 곱의 식 같은 경우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근데 얘를 인수로 취하게 하게 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얘를 인수로 끌고 가는 시점이었다고 하면 얘를 인수로 가지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건은 누구 하나만 더 인수로 덧붙여주면 상관없게 돼. x 플러스 2라는 식의 요거 하나만 더 인수로 덧붙여주게 되면 얘는 이제 얘로도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질 수 있게 된 상황 만들어진 거 확인 돼 안 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px에서 요 2x 플러스 3을 뺀 요 다항식의 차수가 가장 낮은 형태의 수식은 이 세 개의 1차식들을 인수로 취하게 하는 몇 차의 다항식? 3차의 다항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 3차의 개수는 뭐로 설정해야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곱해줘야 될 그 3차의 개수를 미지수 A라고 얘기해주게 된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로소 이 조건에 부합하는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 px의 형태는 a의 x-3, x 플러스 3, x 플러스 2에다가 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다시 우변으로 넘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2x 플러스 3을 더해주는 형태의 식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근데 p2가 또 마이너스 13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x자리에 그럼 2를 대입한 식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13이 되게 하는 요 미지수 a까지 결정해주고 나면 px가 확실하게 완성이 될 수 있겠다는 것까지. 오케이? 이제 상수항 결정하는 건 1도 아니지. 그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55번. 자, 여기도 똑같아. 이게 지금
개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되는 다항식 fx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fx에 뭐부터 관심을 가져봤어야 돼? 차수. f가 도대체 몇 차여야 될지. 근데 1차나 2차는 택도 없겠지. 왜냐면 1차나 2차식들끼리 뭐 더하거나 빼는 식은 차수가 2차보다 뭐해질 수는 없어? 낮아지면 낮아졌지 뭐해질 수는 없어? 높아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fx라는 다항식은 당연히 몇 차 이하의 다항식은 절대 아니었겠다? 2차 이하의 다항식은 아니었겠구나라는 판단 바로 내릴 수 있었어야 돼. 그러면 몇 차부터 시작해보면 돼? 3차부터. 근데 당연히 몇 차일까? 3차일 수밖에 없게 돼. 왜 그런지 느껴져? 왜냐면 f가 3차라고 그렇게 이제 상황을 끌고 가게 되면 얘가 분명 몇 차식이 돼? 3차식이 되지. 그치? 근데 얘들아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fx가 만약에 n차일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fx에서 뭐 fx-1과 같은 식을 뺀 다항식이라던가 아니면 fx 플러스 1에서 fx를 뺀다는 느낌의 다항식. 사실 이거나 근본적인 생각은 똑같은 얘기인데 얘네들은 잘 생각해봐. fx에서 fx-1에 해당하는 식을 뺀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얘는 차수에 대한 측면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누구일 수밖에 없게 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을까? 몇 차 항이 날아갈 수밖에 없을까? n차 항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느껴져? 왜냐면 fx가 예를 들면 뭐 ax n제곱으로 스타트를 끊어주는 뭐 이런 구조의 n차식이라고 생각해보게 되면 얘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일 때 그럼 f의 x-1이라는 식은 a의 x-1의 n제곱 플러스 어쩌고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이 두 식을 서로 뺀다고 생각해보면 몇 차항은 무조건 날아가? n차항은 무조건 날아가 버리게 되잖아. 얘는 몇 차보다 낮은 형태의 식일 수밖에 없어. 사실 정확히는 무조건 n-1차기는 한데 아무튼 n차보다는 차수가 뭐해질 수밖에 없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돼야 안 돼. 얘도 어떻겠어? 똑같겠지?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가 지금 n차보다 뭐한 식일 수밖에 없는 얘가 그러면 만약에 f를 3차라고 하면 얘에서 얘를 뺀 이 식은 몇 차 이하의 식일 수밖에 없게 되니까 2차 이하의 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랑 얘의 합이 몇 차가 될 수 있는 3차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 근데 만약에 4차 이상의 식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예를 들면 4차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얘가 일단 4차지. 근데 얘가 4차가 돼버리면 뒤에 얘랑 얘끼리 빼는 이 식이 또 몇 차 이하의 식이야? 3차 이하의 식이 되면서 그럼 4차식에다가 3차 이하의 식을 더한 식은 전체적으로 몇 차의 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4차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차수가 절대 매치가 될 수가 없었겠다는 거. fx가 몇 차식이라는 걸 미리 알고 시작할 수 있었어야 돼. 3차식이라는 의미를 미리 알고 시작할 수 있었어야 했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는 또 fx를 뭐라고 놓은 다음에 이거는 계산 안 할 거야. 시간 없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한 식으로 구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더해서 대입해서 이제 양변에 있는 식 직접 계수 비교해가지고 A, B, C, D의 정체 다 밝혀내주면 fx 완성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제 f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다음에 요 100차의 다항식을 지금 x-2로 나누었을 때의 그 몫을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나머지를 또 r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시계값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야. 그러면 검산식부터 한번 세팅해볼게. 지금 문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나눗셈이 일단 얘가 x-2로 나뉘어지게 됐을 때 그 몫에 해당하는 다항식은 A1 x 99제곱, A2 x 98제곱 쭉쭉쭉 어디까지?
A99X 플러스 A100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 이제 뒤에 더 더해줘야 될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을 이제 R이다라고 얘기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이 지금 얘구나라고 그렇게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일단 이 R의 정체부터 한번 생각해본다고 하면 R은 너무 쉽지.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은 항상 그 다항식을 만약에 fx라는 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겠다고 하면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나누려는 그 1차식이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다항식에다가 뭐한 값이야? 대입한 값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일단 이 r이 얼마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바로 느껴졌어야 돼. f2에 해당하는 식일 값이다. 그래서 그걸 식을 정리해보면 2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몫에 해당한 요 99차의 다항식에 대해서 그냥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는 취지의 식이구나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그치? 그럼 이 몫에 해당하는 다항식의 이름을 편의상 QX라고 이렇게 뭐 지정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될 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의 시계값이 Q 얼마구나? 1이구나라는 거 빨리 생각해 볼 수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럼 이제 결국 이 Q1의 값을 끌어내기 위해선 얘가 지금 이 검산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해보는 1을 대입해보는 시도를 빨리 해보자라는 거고 Q1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치? 얘가 Q1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X의 자리에 1을 좀 빨리 대입해서 깔끔하게 나와보자. 근데 이 R이 일단은 아까 2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Q1의 값을 구해보게 되면 Q1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마이너스 Q1 그리고 그 뒤에 2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이 더해지게 된 식 이게 결국 지금 얼마인 상태야? 1인 상태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Q1의 값 구해보라고 하면 Q1 자체도 이게 얼마였다? 2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판단해줘야 되는 식이었다 그치? 잠깐만 야 이거 1대입한 게 마이너스 2지? 쏘리 여기가 마이너스죠. Q1이 2의 100제곱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Q1이랑 R 더한 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 뿐이니까 얘랑 이제 이 한만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되겠지. 자, 68번.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구해야 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인 x-3의 제곱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치? 뭐 몫에 해당하는 식은 q1x라고 얘기해보고 그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나오니까 그치?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은 그냥 뭐 미지의 2차 이하의 다항식 a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타내봤을 때 이 a, b, c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뭐 우리의 최종 목표구나 이렇게 좀 상황을 설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맞죠? 근데 이제 이걸 구할 수 있기 위해서 문제상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fx를 x-3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라던가 그리고 또 이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내야 될 그 나머지가 이 fx가 x-3에 관한 인수 같은 경우는 딱 제곱까지만 그치? 그리고 x 플러스 1은 그냥 x 플러스 1까지만 세제곱이나 제곱까지 가고 싶은 그런 식에 의한 나눗셈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얘랑 얘의 곱으로 나뉘어진 그 나머지에 대한 정보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얘에 관한 얘기는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아닌 뭐로 나눈 나머지가 되게 궁금하다는 게 느껴져야 돼.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지? 그러면 그 정보를 우리는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생각이 중요했던 것 같아. 이 두 번째 검산식에서 우리는 이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잘못된 검산식이라는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보라고 하면 x-3의 세제곱이라는 식 자체가 사실 x-3의 제곱에다가 x-3을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곱한 식의 구조다라고 생각해보게 된다고 하면 이 두 번째 검산식의 형식은 예로 나뉘어진 형태의 검산식인 게 본질이긴 했지만 뭔가 형식적으로는 예로 나뉘어지는 형태의 검산식의 형태도 띄고는 있다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그치?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얘를 예로 나누는 검산식의 구조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면 그 검산식은 무슨 검산식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꺼낼 수 있어야 돼. 잘못된 검산식. 왜? 얘가 얘보다 차수가 낮은 상태가 아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서 일단 얘로 나뉘어졌을 때 그 검산식에 대한 표현식으로부터 이제 올바른 나머지를 한번 끌어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검산식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검산식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잘못된 검산식을 무슨 검산식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올바른 검산식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제 그 얘로 나뉘어진 올바른 나머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검산식을 올바른 검산식으로 바꿔주는 일련의 과정이 뭐였어? 그 너무 큰 나머지를 제수에 해당하는 식으로 추가적으로 더 뭐 해주면 될 일이었어? 최대한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눠주면 될 일이었던 거지. 얘는 x-3의 제곱으로 얼마만큼 나뉘어줄 수 있니? 여기서 우리는 x-3의 제곱을 최대한 몇 개 빼낼 수 있어? 2개 빼낼 수 있지? 그래서 몫을 2로 세팅해주고 그럼 몫을 2로 세팅하고 나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더 더해줘야 될 식의 표현이 뭐야? 19x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럼 이제 이 식 안에서 우리가 x-3의 제곱을 최대한 몇 개 빼내고 나면 2개를 빼내고 나면 그 뒤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19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돼. 얘가 바로 이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구나. 그치? 그래서 우리가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세제곱이 아닌 x-3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는 걸 알게 됐어. 19x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렇지? 그럼 그 다음으로 이 fx를 이번엔 누구로 나눈 나머지도 궁금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도 궁금하지, 그렇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관한 해석은 되게 단순하게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 다항식에다가 제수에 해당하는 식의 값이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한 값을 알아보겠다. 얘는 뭐 구하라는 얘기야? f 뭐 구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그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는 이 몇 번째 검산식을 이용하면? 세 번째 검산식을 이용하면 x자리에 충분히 얼마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요게 얼마인지 따져보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구나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3이지?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3이 되는구나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되게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생각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확인돼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fx를 이 노란색의 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9x 마이너스 10이라는 것도 알아냈고 그리고 이 x 플러스 1로 나뉘어졌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사실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정보도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비로소 얘랑 얘의 곱으로 구성된 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게 되냐면 이 검산식의 구조가 또 어떻게도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냐면 얘는 본질적으로는 예로 나뉘어진 검산식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요 노란색으로 나뉘어진 검산식으로도 볼 수도 있어 없어? 얘 곱하기 어쩌고 더하기 어쩌고의 형태도 띄고는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뉘어진 형태의 검산식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검산식이라고 봐줘야 돼? 또 잘못된 검산식. 그럼 우리는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에서 x-3의 제곱에 해당하는 식을 최대한 빼내는 작업이 필요했겠구나라고 판단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몇 개 빼낼 수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 A개, 그치? 그럼 A개 빼내고 나면 그 뒤에 남아있어야 될 식이 당연히 누구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19x-11구나라는 것까지. 그럼 결국 이 누구 하나만 구해주면 끝난 일이었던 거야. 요 A 하나만, 그치? 근데 이 A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가 바로 뭐겠어? 요거겠지, 요거. 요 x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1까지 대입해주면 얘를 0으로 날려버릴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그 식의 값, 그 나머지 해당하는 식이 통째로 마이너스 13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a까지 계산 마무리해주면 끝이라는 거야. 알겠죠? 아이고, 빨리 가볼게요. 69번. 이것도 자 우리 지난번에 열심히 설명해줬던 내용 중에 하나 같은데, 자 지금 x 24제곱, 16제곱, 8제곱 플러스 1. 얘를 x세제곱, x제곱, x 플러스 1. 이런 3차의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판단해보고자 하는 그런 문제인 거고, 근데 문제라면 또 힌트도 어느 정도 친절하게 줬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의 흐름을 좀 어떤 식으로 잡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했던 것 같냐면, 얘가 누구의 인수구나라는 거부터 볼 줄 알아야겠다는 얘기야.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1의 뭐다? 인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볼 수 있었어야 했다는 얘기고, 그치?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얘가 일단 얘의 인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상황이 좀 궁금하다고 하면, 그래도 얘가 얘의 곱을 포함하는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얘를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얘로 나눈 나머지라도 그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어때야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느낌,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에 집중해 봤어야 돼. 얘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집중해 볼 수 있었어야 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어떨지에 대한 상황, 오케이? 근데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판단해가는 그 흐름은 뭔가 이 거듭 제곱수들에 대한 이 표현식들이 좀 특별하게 다가와야 되는 상황들인 거고, 근데 우리가 x 4제곱 마이너스 1로 얘를 지금 전체적으로 식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x의 몇의 배수? 그 4의 배수 마이너스 1과 같은 식이 이 x 4제곱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전체적으로 임수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요 지수들이 다 아주 깔끔한 몇의 배수들이니까, 4의 배수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요 x의 24제곱, x의 16제곱, x의 8제곱 얘네들이 뒤에 절실하게 다 뭐를? 마이너스 1과 같은 수들을 절실하게 취하고 싶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들 수 있었어야 했던 거고, 거기 뒤에 플러스 얼마? 3까지 추가시키고 거기 1이 더해졌으니까 플러스 4라고 하는 식을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하면, 이 세 개의 식은 여기 플러스가 분명히 빠지니까 어색하네. 얘랑 얘가 모듈이 다 뭐를 인수로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그치,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취할 수 있게 되면서 얘랑 무언가의 곱의식에 4가 더해지게 되는 식의 검산식의 구조로 식이 세팅될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얘가 또 결국 누구를 인수로 취하는 식이었어? 이게 또 결국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인수로 취하는 형태의 식이었던 거잖아. 그럼 결국 요 검산식의 구조가 x 4제곱 마이너스 1로 나뉘어진 검산식으로 일단 식을 설정을 하긴 했지만, 그게 누구로 나뉘어진 검산식의 구조로도 보일 수도 있게 되면서, 얘로 나뉘어진 검산식의 구조로도 볼 수 있게 되면서, 근데 그때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의 차수가 굉장히 낮은, 애초에 무슨 항이다 보니까 상수항이다 보니까 그 상수항이 x 4제곱 마이너스 1로 나뉘어진 나머지도 되는 동시에 얘로 나뉘어진 나머지도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이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정답이 얼마? 4가 돼야 되는 문제였다. 오케이? 근데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x 24제곱의 차수가 25차였어. 이랬다고 하면 나머지는 결과가 당연히 다르게 구성이 될 거고, 이때는 그러면 제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면 식을 어떤 식으로 조작해 나가는 게 중요했을까? x의 일단 몇의 배수 빼기 누구는 4의 배수 제곱 빼기 누구는 1이라고 하는 식은 무조건 누구를 인수로 취한다는 거 인정할 수 있었으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취한다는 거 알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 25제곱과 같은 되게 애매한 4의 배수는 아닌 거듭제곱과 같은 식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식은 어떤 식으로 조작해주는 센스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될까? 뒤에 마이너스 1이 아닌 마이너스 x를 취할 수 있게. 그치? 그럼 이때는 x 25제곱 뒤에 마이너스 x를 우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불러오고, 그럼 x를 다시 한번 더해주는 작업 해주고, 근데 얘네들은 그냥 다 또 아까처럼 마이너스 1만 더 추가시켜주는 식으로 식을 변형시켜준다고 할 때, 그럼 이 x는 뒤에다가 쓰자. 그러면 어떻게? x 플러스 얼마? 3이라는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 확인돼? 그러면 여기까지의 식이 이제 다 뭐를 인수로 취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x 4제곱 마이너스 1로 깔끔하게 묶일 수 있는 구조의 식이 된다는 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럼 그 뒤에 남아있는 떨거지가 그래도 차수가 어느 정도 낮은 몇 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분명 얘로 나뉘어진 완벽한 나머지가 맞지, 그치? 근데 얘가 또 누구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3차식도 인수로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식의 구조가 얘로 나뉘어진 입장에서도 검산식이 맞는데, 얘가 근데 또 여전히 얘보다도 차수가 여전히 뭐 하니까? 훨씬 낮은 식이 맞으니까. 그럼 이 x 플러스 3이 얘로 나뉘어진 나머지로도 충분히 자격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게 차수가 만약에 25차였다고 하면 그때의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되는 문제였겠다는 거. 오케이? 야, 이거는 그 대부분 그래도 나름 그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킬러 수준의 문제로 출제된 유형 중에 하나고, 못 푸는 애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걸 풀 줄 알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라는 거야. 생각보다 쉽잖아. 근데 다른 애들은 어려워한다고. 알겠지? 자, 이제 진도 한번 쭉 나가볼게요.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숙제도 좀 많이 나가야 될 것 같고, 일단 70번부터 시작해볼게. 70번. 준영이 너 그거 다 풀었니? 예? 내가 기출시험지 줬던 거 얼마나 나왔어? 원래 그 집 가서 나오는 학원에서 얼마나 풀었어? 거의 다? 아니요 한 15번? 그거 나중에 또 챙겨와. 만약에 질문풀이 없을 때는 수시로 그거 조금 더 문제 풀어가면서. 자, 70번. 유나는 거 잘 해결됐어? 아버님이랑? 뭐 아직 찝찝한 상황이야? 그래? 그냥 검산식만 이리저리 잘 작성해보고 식 조작해보면 되게 쉽게 풀리지? 자,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다항식 px를 x-1의 세제곱이란 이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rx가 궁금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이제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일단 px를 x-1로 나눈 그 몫이 설명되어 있고 나머지가 3이다로 주어졌으니까 거기서 검산식을 하나 세팅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근데 그 뒤이어서 그럼 이제 그 몫에 대한 다항식 qx가 등장했을 때 그거를 또 연달아 또 x-1로 나누었을 때 이 그 몫과 나머지가 설명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럼 여기서 그 qx라는 식이 또 x-1의 q1x라는 식과의 곱에 이제 1이 더해져야 되는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조건에 의한 검산식의 표현식이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얘를 식을 좀 전개해서 정리해 본다고 하면 x-1의 제곱의 q1x에다가 x-1이 곱해진 식에 3이 더해지게 되는 형태의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그치?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q1x를 또 살짝 더 손보자라고 나와 있지. 얘를 또 x-1로 나눠 보겠다고 하고 있고 그때 나머지가 또 1이 나온대.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q1x를 또 x-1로 한 번 더 나누어 주는 직거래를 한 번만 더 해보면 얘가 이제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몫의 다항식 뭐 q2x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 뒤에 나머지 1이 더해지는 식이다라고 정리해보게 될 때 식을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까지 변형을 시킬 수 있구나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 식을 또 전개되어 있는 형태의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는 순간 요 뒤에 세팅되어 있는 이 식이 얘가 이제 3차보다 낮은 차수의 2차식이 돼버렸고 그리고 또 요 px라는 식의 표현 자체가 지금 이 x-1의 세제곱이랑 무언가가 곱해지고 무언가가 더해지게 되는 형식으로 식이 설정됐으니까요. 얘가 마치 목처럼 보이고 얘가 나머지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그럼 얘가 검산식의 구조를 완벽하게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이 노란색보다 차수가 분명 뭐한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나머지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제 RX라고 얘기해주면 끝난다는 거. 자, 너무 쉽죠? 빨리빨리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자, 72번. 이런 거 하나 풀어볼게요.
풀어보셨나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시간이 충분히 줄것 같긴 하고. 자, 여기서도 그 뭔가 미지의 다항식의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다항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흐름의 문제니까 좀만 쉬었다. 맞아. 그것도 빠짐없이 예정대로 보면 다항식 px랑 rx가 이제 뭐 어떤 식이 돼야 될지가 궁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문제 같으니까 뭐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가져보는 게 되게 당연한 생각이었겠어. 차수, 그치? 그럼 조금 극단적인 생각부터 해볼게. px의 차수가 가장 높은 상황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차수가 가장 높을 수 있을 때는 몇 차일 때야? 3차일 때지. 왜냐면 3차를 3차로 나눠도 되니까. 아, 잠깐 2차. 아, 2차로 나와 있구나. 그럼 2차. 근데 만약에 여기 차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면 몇 차도 가능성이 있어? 3차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럼 3차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한번 얘기해 본다고 하면 RX의 차수는 몇 차 이하가 돼? 2차라고 하면 안 되지. 2차 뭐라고 해야 돼? 이하라고 해야지. 그럼 그때 RX는 2차 이하가 될 텐데 그럼 이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오면 RX가 몇 차 이하의 다항식인데 2차 이하의 다항식인데 여기서 PX가 몇 차로 세팅되어 있으면 3차로 세팅되어 있으면 얘가 몇 차식이 돼? 3차식이 되지. 근데 2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3차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PX는 처음부터 사실 몇 차식인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3차식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구조였던 거야. 근데 아무튼 문제상에서 PX가 애초에 2차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RX는 몇 차 이하의 다항식이야? 1차 이하의 다항식이지. 그치? 근데 그러면 이 1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남은 나머지는 절대적으로 뭔 수여야만 해? 상수여야만 하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머지의 결과가 상수라는 사실에 주목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럼 얘가 상수가 돼야 된다는 말의 뜻 자체가 그 2차의 다항식 px의 정체를 어느 정도는 밝혀낼 수 있는 구조였겠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 얘가 상수가 되려면 이 px란 2차식은 얘랑 얘를 소거시킬 수 있는 2차식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즉 2차항과 1차항만큼은 최소한 얘로 세팅이 돼야만 하는 식이었겠구나라는 건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이거 지금 이해돼요? 그럼 그 뒤에 미지의 상수를 뭐라고 한번 나오자? A라고 한번 나오자.
이제 우리가 요 3차식을 얘로 뭐하니? 얘로 나눈 나머지 그 RX에 대해서 R2의 값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뭐 그럼 굳이 검산식까지 세팅해보면 얘가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라는 식과 무언가 몫에 해당한 식과 곱해진 다음에 이제 rx가 더해지게 되는 형식으로 식이 정리됐을 때 그치? 이 R2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단 이 몫에 먼저 관심을 좀 가져볼게요. 이 몫은 당연히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이어야 되지? 근데 당연히 1창의 개수가 뭐로 구성돼? 1. x 어쩌고로 시작하는 1차식, 그치? 그러면 그 뒤에 또 1차식 뒤에 미지의 상수가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될지도 이제 좀 관심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걔를 한번 B라고 놔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랑 얘까지를 서로 한번 대조해 보면 얘랑 얘의 곱의 결과로서 이제 그 올바른 나머지 RX에 대한 식이 이제 1차식으로 구성이 돼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얘의 전개식은 얘랑 비교해 봤을 때 몇 차항까지는 완벽히 똑같아야 돼? 2차항까지는 완벽히 똑같아야 된다는 거 느껴지지 그치? 요 놈의 전개식이 이쪽의 전개식의 몇 차항과 2차항과 반드시 2차항까지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관계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2차항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상황들이 얘랑 얘끼리의 곱과 얘랑 얘끼리의 곱과 또 뭐야? 이거 딱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 B의 정체가 필연적으로 얼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느껴졌어야 돼?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RX에 해당하는 식을 이제 또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뭐 이 식을 직접 전개해 가지고 따져보는 방법도 괜찮고 아니면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는 느낌도 괜찮게 할 거고 그치? 근데 그냥 전개로 가보자. 요거 전개하면 이제 2차항까지는 애초에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 느껴졌잖아. 그럼 요 전개식에 우리가 1차식의 표현에만 집중해보면 일단 1차항이 몇 x 나와? k 플러스 2x 나오는 거 확인되지 그치? 그리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식이 얼마야? 플러스 k인 거 느껴지나요? 맞죠? 그러면 거기 뒤에 rx가 더해졌을 때 그게 이 식이랑 똑같아져야 되면 요 rx의 정체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맞아? E 마이너스 얘랑 이제 얘가 더해진 게 얘가 되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요 이해 되나요? E 마이너스 kx에 또 E 마이너스 k 그럼 식을 조금 더 깔끔히 정리해 보면 E 마이너스 k에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조건 나에서 p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많이 빡세네. 이 p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와 같은 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 우리가 조건 나에서 차수에 관한 정보 말고
여기까지도 조금 더 들여다 보려고 해야 했었던 것 같아. 얘가 얘면 여기서 나머지로 이제 계산돼야 될 시계값이 얘랑 얘끼리 식이 소거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조건 나에서 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를 이 rx로 나눈 나머지가 누구라는 것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k-1이라는 시계값으로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지, 그렇지? 근데 요 rx가 2-k의 x 플러스 1과 같은 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1차식의 표현이었잖아. 우리가 이제 얘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얘기해 보겠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이 k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제 x 자리에 얼마 대입해 보는 흐름이었겠어? 마이너스 1, 그치? 여기 이제 얘가 얘로 나뉘어진 나머지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 즉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의 값이 얘여야 되니까 요 k-1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의 값이랑 똑같아야 될 거야. 그럼 그거 얼마니? 계산 좀 해줘. 얼마야? 0이야? 응, 0 나와요? 그럼 k는 얼마여야 했겠다? 1이어야 돼. 그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5번. 요런 거 겨울 학기 때 좀 연습 많이들 해보셨나? 나름 어느 정도 전형적인 문제긴 한데. 만약에 75번 문제를 잘 못 풀겠다 싶은 친구들은 옆에다가 이런 문제라도 한번 풀어봐.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런 거라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아까 그것도 고민해봤나? 아직이야? 그건 그럼 시간 날 때 좀 더 해보지. 그거 이제 이거 빼고는 좀 찝찝한 풀이 아무것도 없지 않나? 나머지는 생각보다 쉬웠지 또. 그럼 내가 모아서 채점 한번 해볼게. 참. 너 혹시 이런 거 이해할 수 있겠니? 앞으로 막 여기 14번 문제처럼 fx에서 fx의 마이너스 1을 뺀 식이 만약에 이게 nA의 n-1제곱으로 시작하는 형태이 nx의 n-1제곱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는 n-1차 다항식이라면 fx는 xn제곱의 개수가 1인 x n제곱을 항으로 취하는 n차의 다항식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도 사실 미적 이론 조금 가지고 와 보면 이게 얘를 x-1과 같은 식으로 나누게 되면 사실 1을 분모로 취하는 식을 세팅해 봤다고 할 때 이게 x부터 x-1까지 평균 변화를 나타내 주는 식인 것 느껴서 그럼 이거랑 매치되면 우리가 미분계수를 하나 설정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사실 뭔가 이 식의 구조가 fx의 뭐랑 미분한 식이랑 같은 형식의 구조가 되는구나라는 의미를 조금 접목시켜 보면 이 상황 암기하는 게 조금 많이 수월해질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 그럼 여기서도 fx에서 fx-1을 뺀 식이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됐다는 얘기는 미분에서 얘가 되게 하는 그 식이 x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fx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이구나라는 것도 알고 시작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돼? 이거 다 풀어봤나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곧바로 여기로 가도 되나요? 자,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자연수의 나눗셈을 우리가 누구의 힘을 좀 빌려와서 다항식의 나눗셈의 힘을 좀 빌려와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자연수의 나눗셈도 좀 효율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뭔가 이 구체적인 숫자 하나를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이 자연수의 나눗셈의 전반적인 상황을 일단 무슨 나눗셈으로 바꾼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의 상황으로 설정한 다음에 거기서 그 자연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생각해줘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일단 2라는 수와 30이라는 수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부터 좀 느껴져야 되는 상황 같은데, 우리는 31이라는 수가 느낌이 좀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까? 2의 5제곱인 30이랑 굉장히 가까운 수구나. 그치? 이 31이라는 숫자가 2의 5제곱에서 1을 딱 1 정도만 빼주는 느낌의 수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면, 근데 이런 문제는 또 원칙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한 상황을 다항식의 나눗셈의 힘을 빌려와서 그렇게 조금 그 나머지를 간단하게 판단해 보고자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제수에 해당하는 식을 무조건 1차식의 형태로 치환해 주는 게 원칙이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2를 x로 치환하면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야,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란 얘기야?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란 얘기지? 그럼 누구를 x로 치환해 주는 느낌이 중요하겠다는 얘기야? 2의 5제곱을 통째로 x로 치환해 줘. 이거 지금 납득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2의 1111제곱이라고 한 식도 그럼 2의 5제곱을 x제곱으로 치환했다라는 가정하에 얘를 x에 관한 식의 표현으로 좀 이쁘게 잘 설정해보자라고 생각해보자라는 거고, 그럼 1111이라는 수랑 굉장히 가까운 5의 배수를 생각해보면 얘가 2의 5제곱에 몇 제곱? 220제곱이지? 거기에 또 2를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는 식이구나라고 생각해보게 되면 얘가 2x의 몇 제곱? 220제곱과 같은 식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 일단 얘를 얘로 나누는 그 나눗셈의 전반적인 상황을 2x의 220제곱이라고 하는 그 220차의 다항식을 누구로 나누는? x-1로 나누는 상황에 대한 나눗셈부터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 검산식 작성해보면 우리가 그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뭐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 나머지 구할 수 있죠? 그 나머지가 얼마가 돼?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로 느껴지지,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식에서의 나눗셈일 뿐이야? 자연수의 나눗셈이 아닌 다항식에서의 나눗셈일 뿐이지. 그럼 만약에 이 x를 다시 누구로 원상복귀 시켜본다고 할 때 2의 5제곱에 해당하는 그 32라는 수로 다시 원상복귀 시켜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무슨 수의 검산식으로 넘어왔을 때에도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으로 넘어왔을 때에도 그때도 그러면 만약에 그게 무슨 그때도 그게 이제 문제 없는
검산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그럼 요 2를 충분히 올바른 나머지로 채택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인정해? 근데 여기는 근데 이제 이 x를 또 본격적으로 2의 5제곱이라는 식으로 다시 되돌려 놔봐도 이 식의 구조가 또 30일로 나뉘어지는 검산식의 형태를 띄었을 때 그 뒤에 더해져 있는 수 2, 이게 지금 분명히 어떤 나머지야? 굉장히 이 자연수의 나눗셈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올바른 나머지가 맞지, 그치?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 우리는 똑같이 2라고 판단을 해줘도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1116제곱일 때. 그럼 이게 1116제곱으로 가게 되면 이게 220제곱이 아닌 220 몇 제곱으로 세팅돼? 1제곱으로 세팅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 뒤에 달라붙은 수가 얼마가 돼야 돼? 잠깐만. 나 왜 이래? 아니다. 미안해. 32. 잠시만. 그냥 이거 이렇게 가볼게. 그냥 그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런 얘기로 한번 가볼게. 여기서 우리 이 자연수의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의 표현이 이렇게 설정되었을 때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2x 221제곱이 x 플러스 1 곱하기 뭐 qx 더하기 어쩌고라는 식으로.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 확인돼? 그럼 여기서 만약에 x의 자리에 아까처럼 32를 똑같이 대입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때는 얘가 이제 2에 물론 뭐 몇 제곱? 1116제곱 맞냐? 2의 1116제곱이 33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검산식의 표현식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느껴지고, 맞죠? 근데 이거는 다항식의 검산식에서는 올바른 검산식이 맞았지만 막상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해봤더니 32를 대입해봤더니 그 자연수의 검산식의 구조 안에서는 이 마이너스 2라는 수는 우리가 절대 뭐로 채택할 수가 없는 수야? 나머지로 채택할 수가 없는 수지. 그럼 이건 지금 분명히 어떤 검산식이야? 그러면 이런 잘못된 검산식을 마주했을 때 이 잘못된 자연수의 나눗셈을 올바른 나눗셈으로 교정만 할 수 있으면 올바른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는 거 느껴져? 이거 어떻게 교정해야 돼? 그렇지. 이런 사태는 사실 왜 발생하는 거야? 얘를 33으로 나눌 때 33을 너무 뭐해서? 많이 빼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33을 얘한테 조금 뭐 해주면? 덜어주면 상관없다라는 거 맞아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딱 몇 개만 덜어주면 돼? 한 개만 덜어줘야지, 그치? 그래서 얘가 33을 딱 한 개만 건네받는 순간 그때 이런 경우에서도 그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한 올바른 나머지까지 확실하게 또 구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볼게. 77번. 좀 빨리 가볼게요. 이제는 좀 빨리 풀어보자. 레몬이 이거.
아니 너무 크지. 다음. 자,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일단 아까 설명해준 방식대로의 풀이로 가보면 여기서 일단 2와 17 사이의 긴밀한 관계부터 생각해보게 될 때 우리가 17이라는 수가 좀 여기서는 특별하게 2의 4제곱에다가 1을 더한 형태의 수로 다룰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보게 되면 이 2의 4제곱이라는 이 특수한 수를 x로 치환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치? 그 x란 문자에 관한 다항식의 나눗셈의 상황에 의해서 이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한 나머지를 한번 잘 판단해보자. 그림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자는 거고 그치? 그럼 얘네들 각각을 다 이 x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정리해줄 수 있어야 돼? 얘는 뭐야? 2 곱하기 x의 몇 제곱? 아니 그러니까 2x 몇 제곱? 501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식으로 확인 가능하지. 그리고 두 번째 식은 4x 502제곱 그쵸? 그 다음은 8x 503제곱 그리고 그 다음 놈은 그냥 x의 505제곱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x 플러스 1로 나뉘어지는 나눗셈에 대한 일단 그 나머지를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자. 그럼 우리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나머지는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지. x 자리에 뭐만 때려 박으면 끝이니까 마이너스 1만 때려 박으면 끝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이거 식일값 뭐 나와? 계산 좀 해줘 빨리. 마이너스 얼마? 7 나와? 마이너스 7 나온대. 그러면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의 구조 안에서의 나머지가 일단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그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다항식의 나눗셈의 나머지가 아니야. 뭐가 궁금해? 이 구체적인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한 나머지가 궁금한 거지. 그럼 이 x를 다시 누구로 원상복귀 시켜야 돼? 2의 4제곱이라는 수로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얘가 다시 2의 4제곱이 되는 순간 우리가 이 검산식이 17 곱하기 q의 16 얘랑 얘가 곱해진 식에서 7을 빼주게 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보게 되면 이 검산식은 17로 나뉘어지는 형식의 검산식의 형태는 띄고는 있지만 무슨 검산식이야? 잘못된 검산식이지. 그럼 우리가 이 잘못된 검산식을 올바른 검산식으로만 교정해주면 나머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거고 어떻게 교정해주면 돼? 얘가 가지고 있는 17을 요놈한테 조금만 나눠주면 된다. 몇 개만 나눠줘야 돼? 한 개만. 답은 10. 근데 이렇게도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도 풀 수도 있냐면 우리가 검산식의 그 구조에 대한 생각에 좀 집중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 17이라는 수가 2의 4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그냥 여기서 2를 x라고 치환해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x의 2005제곱 플러스 x의 2010제곱 플러스 x의 2015제곱 플러스 x의 2020제곱을 일단 x 4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는 흐름으로 가보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요게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1로 나뉘어지게 되는 상황 같은 걸 따져보겠다고 하면 얘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거듭 제곱에 대한 형식의 식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얘를 인수로 가질 수 있는 특수한 거듭 제곱의 식들은 x 8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은 식 어때? 괜찮지? 그러면 이건 좀 너무 어렵긴 하겠다. 이게 마이너스 1이었으면 되게 쉬웠을 텐데 이게 지금 플러스 1이어서 근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 1이었을 때 뭔가 이런 식의 흐름의 풀이로 가본다라고 하면 얘를 인수로 가지게 할 수 있는 식 중에 x 8제곱 마이너스 1 뭐야? 그러면 얘를 인수로 가지게 할 수 있는 식들은 x의 8의 배수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은 식들이 다 얘를 인수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거 느껴져? 그럼 얘네들 아까처럼 뭐 해주면 되겠어? 그 x의 8의 배수제곱 빼기 1과 같은 식은 얘네들을 다 인수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그렇게 식을 뭐 해주는 작업? 묶어주는 작업. 그런 식의 풀이도 할 수는 있어. 근데 뭐가 더 편해? 전자가 좀 더 답구하기는 수월하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그 전자 풀이대로 그렇게 가주는 게 이런 문제 풀 때는 더 현명한 판단인 것 같기는 해. 알겠죠? 자, 빨리 가봅시다. 다음 쪽. 다음에
2번. 여기 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같은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빨리 패스해주고. 너네 그 인수정리 이용해서 다항식 추론하는 거 이런 거 연습 잘 돼 있니? 이거 잠깐만 문제 푸는 거 한번 직접 해야 되겠네. 혹시 이거 네 가지 조건 딱 보자마자 px라는 식을 이런 형식으로 구성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느껴서? 아 일단 그 구하고자 하는 식을 먼저 써보려고 하는 거지? 한 번에 할 줄 아네. 단호에 혹시 얘네들이 다 그러면 0, 0, 0이었으면 그 얘네들이 다 0이 되게 하는 4차식 px를 구성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그 px가 어떻게 완성이 돼야 돼? P0도 0이고 P1도 0이고 P2도 0이고 P3도 0이 되게 하는 4차식 px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면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지금 던진 질문이 얘네들이 다 0이 되게 할 수 있는 px라는 식을 한 번에 작성할 수 있겠냐? 뭘? 잘 생각해봐. 생각보다 쉬워. 0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 뭐가 인수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 x 1 넣었을 때도 0이 돼야 된대. x 마이너스 1도 인수로 있어야 돼. 1을 넣었는데도 또 0이 된대. x 마이너스 1도 인수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거 느낌 오니지? 근데 그게 아쉽게도 근데 다 0인 건 아니고 0일 땐 0이고 1일 땐 2고 2일 땐 4고 3일 땐 6인 뭔가 이런 일련의 규칙성이 보이는 상황의 식을 작성해줘야 되는 느낌인 거지. 그거 좀 어려울 거야. 오 이거 잘하네. 금방 하네. 자,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한번 확인해볼게. 야, 우리가 만약에 이 네 가지 조건이 전부 다 이 p에 대한 시계값들이 다 0이 되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 부합하는 다항식 px를 작성해 보라고 하면 0을 넣었을 때도 0, 1을 넣었을 때도 0, 2를 넣었을 때도 0, 3을 넣었을 때도 0이 되게 할 수 있는 식의 표현은 x랑 x-1이랑 x-2랑 x-3들을 다 인수로 가져야 하는 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렇지? 얘네들끼리 곱해진 형태의 4차식이 얘네들이 다 0이 되게 할 수 있는 다항식 px구나라는 걸 납득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아쉽게도 이게 다 0, 0, 0, 0, 0이 되게 하라는 그런 px를 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6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치? 그럼 이런 문제는 일단 그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모든 시계값이 다 0이 되게 하는 다항식은 방금 얘기했던 그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접목해서 빨리 작성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상황에 조금 심화된 부분에서의 연장선인 거고,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이 P 안에 들어와 있는 값과 밖에 출력된 값 사이에 규칙성을 따져봐야 돼. 이 네 가지 조건이 구조가 다 이런 형식으로 똑같구나라는 걸 느껴서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면 밖에 빠져나와 있는 값은 다 걔의 몇 배야? 2배인 거 느껴지지? 그럼 이 얘기는 이런 얘기라는 해석이 바로 이루어져야 돼. PX가 뭐랑 똑같아지게 하는? EX랑 똑같아지게 하는 요 X의 값이 누구가 있다? 그러니까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요 PX랑 EX가 같다고는 이 식이 하나의 무슨 식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방정식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뭐가?
해가 누가 있다? 0, 1, 2, 3 이렇게 네 가지 값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런 식의 해석이 바로 가능했었어야 돼. 근데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랑 똑같지. fx에서 ex를 뺀 식이 0이 된다라는 구조의 방정식. 그럼 만약에 여기서 px에서 ex를 뺀 식을 fx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새롭게 지정을 좀 해보면 우리가 f라는 요 다항식은 0, 1, 2, 3을 넣었을 때 뭐가 되는 다항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0이 되는 다항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 그럼 결국 이 fx의 정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 x랑 x-1이랑 x-2랑 x-3을 인수로 취해야 되는 식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그게 px 빼기 2x였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px의 정체는 결국 뭐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야 돼? x, x-1, x-2, x-3에다가 2x를 넘겨준 플러스 2x가 더해지지. 이게 바로 px였다라는 거야. 맞죠? 그럼 이제 px가 뭔지 알아냈을 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r-2 구하라는 건 뭐 너무 쉬운 얘기지, 그치? 알아서 한번 잘 마무리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잠깐만. 그러면 혹시 이런 거는 식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 P1이 3이고 P2는 4고 P3은 5고 P4는 6인 만약에 이 PX가 4차식일 때 이 4차식 PX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얘는 어떤 정보를 제시해주는 조건들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돼. F가 누구를 품고 있을 때? X를 품고 있을 때 그 출력되는 값이 얼마? X 플러스 2라는 값을 설명해주는 요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뭐가? 내 근이 해가 누구누구가 있다? 1, 2, 3, 4가 있다라는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치? 그럼 이 x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넘겨서 는 명의꼴로 정리해줬을 때 그 좌변에 세팅된 식이 또 x마1, x마2, x마3, x마4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4차례 식이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도 후딱 넘어가 볼게요. 자, 87번. 빨리 풀어보세요. 87번. 시간이 벌써 됐네.
다 풀어보셨나요? 자, 이거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봅시다. 자, 주어진 3차식을 3x-1의 완전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3분의 1로 이렇게 연달아 2번 이용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대. 그러면 여기 뭐 빈칸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여기 뭐 나머지에 대한 정보나 여기 최종적인 몫에 관한 정보를 좀 제시해주고 있으면 이 4q1 더하기 r1의 값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야. 근데 얘들아 여기 가장 외곽에 있는 숫자들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얘네들을 이용해주게 되면 바로 뭘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부터 느껴질 수 있을까? 피제수에 해당하는 다항식, 이 3차식이 얘네들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 식이구나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빨리 와닿을 수 있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얘가 바로 얘를 x-3분의 1로 한 번 나누었을 때 생기는 그 몫의 다항식이지. 얘가 맞죠? 근데 얘를 또 뭐 하고 있어? x-3분의 1로 나눈 결과에 대한 몫과 나머지들을 언급해주고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바로 볼 수 있냐면 일단 이 3차식을 x-3분의 1로 한 번 나눈 몫의 정체를 무슨 식을 작성함으로써? 검산식을 작성함으로써 이 세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들로 구성되는 그 몫의 다항식이 x-3분의 1에 3x 플러스 2랑 곱해진 식에다가 3을 더해주는 식이 돼야 되는 이거 이해되니? 이 세 개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구성되는 그 몫의 다항식이 2차식이 얘라는 거야. 이거 납득돼? 그러면 그 몫의 다항식이 그러면 얘면 요 놈한테다가 이 몫의 다항식이 얘 그 자체면 얘를 얘로 한 번 나누었을 때 몫이 얘인 거고 나머지가 얘인 거잖아. 그럼 요 식을 또 통째로 또 뭐 해주고? x-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주고 거기에 뭐를 더 덧붙여주면? 마이너스 9분의 2를 덧붙여주면 얘가 바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되는 정보를 주고 있구나라는 거 납득해야 안 돼? 이걸 볼 줄 알았어야 돼.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좀 구조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x-3분의 1의 제곱에 3x 플러스 2라는 식 그리고 플러스 3x-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거 느껴지고 맞죠? 근데 그 우리가 이 연조립제법의 결과로서 이런 검산식을 하나 구성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게 얘로 나뉘어진 몫과 나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떤 구조의 식으로 정리해 보고 싶은 거야? 3x-1의 제곱이랑 무언가 곱해지고 무언가 더해지게 되는 형식의 식으로 정리해 보고 싶은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이 식의 구조가 얼추 얘랑 거의 엇비슷한 상황 아니야? 맞죠? 얘랑 얘가 굉장히 관계가 깊어 보이지. 딱 무슨 차이밖에 없어? 상수배만큼의 차이밖에 없지. 그러면 이 요놈한테 몇을 곱해주고 9를 곱해주고 얘를 9로 나누어주면 그러면 얘랑 곱해줘야 될 이 식의 정체가 얘를 누구로 나눈 식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돼. 9로 나눈 식, 즉 3분의 1x 더하기 9분의 2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 rx는 근데 여기서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상수배의 조작이 전혀 필요가 없는 차수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봐야 되는 관계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완벽한 몇 차식이 되면서 1차식이 되면서 이게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이 돼야 되는구나라고 판단해주면 게임 끝인 거 확인돼. 그래서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이 3x 마이너스 얼마? 9분의 3, 즉 3분의 1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얘가 바로 누구고 얘가 누구였던 거야? qx, rx. 오케이. 그래서 1 대입한 식끼리 서로 잘 계산만 마무리해주면 끝. 얘가 qx고 얘가 rx라고요. 맞죠? 자,
자, 딱 한 문제만 더 정리해 볼게요. 89번. 자연수의 자릿수의 합. 이거 좀 어렵지.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봅시다. 야,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자연수의 뭐 자릿수의 합과 같은 값이 궁금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4279 같은 수는 4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9와 같은 값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일 텐데, 근데 그러면 그 4, 2, 7, 9라고 하는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100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의 수의 의미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그 자릿수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 수의 표현 자체를 이런 10의 거듭 제곱에 어떤 자연수들이 곱해진 식들의 합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바로 들지 않아? 나만 드냐?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그 F23이라는 값의 계산 결과가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형식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구성해 준 게 핵심이었을 거야. 그럼 얘들아, 23을 때려 박았을 때 이런 10의 거듭 제곱과 뭔가가 곱해지는 식들의 합의 식으로 얘가 식이 설정이 되려면 23에서 얼마를 빼야? 13. 그치. 13을 빼야 그 10의 거듭 제곱에 대한 표현을 좀 구성해 줄 수 있는 흐름을 잡아줄 수 있겠다라고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식을 이런 구조로 정리해 보는 느낌이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봤을 때 그러면 A, B, C, D가 이제 뭔 수이기만 하면 뭐와 뭐 사이의 수? 0과 9 사이의 수가 될 수 있다면 여기다가 23을 대입한 값 자체가 정답이겠구나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봤는데도 A, B, C, D가 몇 자리 정수가 아니면 한 자리 정수가 아니고 두 자리 정수를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 설정이었겠구나라는 거 느껴지지.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해서 이거 13 아니야. 다른 거 한번 고민해와봐. 알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됐니?